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부동산 컨설팅 채널 임대차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임대장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최근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본인이 관리하시던 건물들의 장부를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옛날 기록부터 쭉 정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리한 김에 어떻게 임대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개괄적인 부분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인이라면 임대장부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가 임대관리의 시작이라면 그 끝은 임대장부를 제대로 작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장부를 제대로 작성하기만 해도 임대인으로서의 역량을 현저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이 임대장부를 작성하고 있지만 그것이 납부 내역을 정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임대장부 기능을 제공하는 임대관리 앱들도 보면 납부 내역을 작성해주는 정도일 뿐입니다. 임대장부는 단순히 납부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임대장부를 보면 임대인의 권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임대장부를 작성하기만 해도 임대인은 자신의 권리를 파악할 수 있고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 없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 없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리 행위에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 규모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석을 알면 좋겠죠? 제대로 된 임대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임대료의 출납을 정리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제대로 된 임대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해해 보시죠. 첫 번째 유형은 입금일과 입금액만 기입하는, 즉 납부 내역만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오셨는데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임대인분들이 대개 이런 식으로 수기로 납부 내역을 작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간소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관리인 셈이죠. 이렇게 작성하면 지금까지 임차인이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얼마를 냈는지 파악은 가능해집니다. 임대인이 임대관리 상황을 더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임대장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지만 사실 은행에서 뽑을 수 있는 입금 내역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임대장부를 작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장부가 아니라 입금 내역일 뿐이죠. 이것을 보고 금전 관계나 권리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방식의 문제는 임대인이 얼마를 청구했는지 또 임차인은 언제 몇 월분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몇 월분을 미납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누적 미납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2013년 7월 1일 135만원을 입금했는데 그 전달부터 계속 150만원을 납부해온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이 15만원을 미납한 것인지 아니면 15만원을 감면해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여 년 전의 일이라 실제로 할머니도 당연히 기억을 못하십니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그때그때 과거에 발생한 임대료나 관리비 변동이라든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기억할 수 없고 그에 대한 히스토리가 전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에서의 금전관계를 추적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만 내용을 알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병고가 있을 때 임대인의 가족이나 관계자가 장부를 보고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장부에 임대차에 관한 사안들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쪽에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얘기가 된 것이다 라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납부 내역에서 조금 더 발전한 다음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제 비로소 장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청구액과 입금일, 입금액이 기록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미납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기초적인 장부이면서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대시보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제대로 된 임대 관리를 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 표만 봐서는 특정 시점에 연체된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3기 차임 연체된 사실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변제 충당 순서상 이런 기입 방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변제 충당에 대해서 지정이나 협의가 없다면 법정 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채무부터 변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납부 내역을 그대로 장부화시키는 것은 숫자는 맞게 볼 수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장부가 숫자만 보기 위한 것은 아니죠. 임대장부는 임대인이 임대료라는 자신의 채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는 매월
발생하는 각기 다른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채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합계로만 보는 것은 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장부의 숫자가 언제 발생한 채권으로 구성된 것인지,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한다면 그 채권들 중 어떤 채권이 변제되는 것인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별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특례 이후에 채권의 발생과 변제를 따지는 것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특례 기간과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시기가 맞물린다면 이 표의 연체 금액만을 보고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코로나 특례 기간 이후 최근 차임 연체로 인한 명도 소송 시 판사님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과 지급으로 인해 충당되는 부분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표의 첫째 행을 보면 청구일, 즉 임대료 납부 약정일인 10월 28일보다 하루 늦은 10월 29일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지급일인 10월 29일 기준으로는 9월 임대료가 연체되었던 상황이고 110만 원을 그 후 지급함으로써 9월 임대료를 충당했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채권이 언제 발생했고 언제 변제됐는지 변제 충당 순서를 한눈에 확인하기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언제, 얼마만큼의 연체가 있었는지, 그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에 충족되는 연체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임대인의 임대장부 작성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계약 해지가 정당하냐,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냐를 따지는 명도 소송의 판사님들을 위한 방법이지,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임대인의 임대장부 작성을 위한 방식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는 항상 숫자와 금전관계, 채권에 대한 히스토리가 보여야 합니다. 수도전기요금처럼 변동이 있는 금액까지 청구하는 임대인이라거나, 사정이 있어서 임대료를 감액해준다거나,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임대료를 정해진 기간 동안 감면해줬다던가, 이렇게 청구 금액에 대해 변동이나 합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 표를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방식들에서 장점만을 따와 제가 개량한 것입니다. 납부 내역의 채권의 발생과 변제, 그리고 누적 청구액과 누적 납부액, 납부액 차액을 함께 표시한 것으로 이렇게 임대장부를 작성하면 아마 기존의 일반적인 장부 작성 방식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임대인은 모든 시점에 대해서 그 채권의 발생과 변제, 그리고 계약 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등 채권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자신의 권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임차인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장부를 작성해도 정말 훌륭한 임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연손해금까지 넣으면 완벽한 임대장부가 되겠지만 작성하는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회계처리 수준으로 전문적인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까지 장부에 반영해야겠지만 연체 금액이 커서 지연손해금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임대장부를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방법으로 장부를 관리하다가 임차인의 지속적인 차임 연체나 임대차 분쟁 등으로 액션을 취해야겠다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 지연손해금을 추가해서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는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해서 매달 장부도 타이트하게 작성해서 제대로 된 금액을 청구하고 싶은 분들은 이전에 제가 올린 연체이자 계산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장부 작성이라는 기본적인 임대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이 영상이 임대인분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임대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